홍재훈 교수님의 발효연구 세미나 식품위생물학 원서 두 번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원 미생물의 구조에 대해서 이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소솜입니다. 고등식물과 동물의 세포와는 달리 세균은 일반적으로 세포 내에 세포질 내에 막이 부족합니다. 광합성 세균, 질화세균, 그리고 메테인을 생성하는 세균은 예외적입니다. 약간의 gram 양성균과 몇몇의 gram 음성균에서 세포막은 메소솜이라고 불리는 다양한 크기의 소낭으로 접힌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구조물에 여러가지 기능이 적용되어져 있습니다. 메소솜들은 새로운 세포벽이 합성되고 있는 경우와 같이 세포 내 호흡활동이 증가하는 영역, 세포 분열 중 염색체 분리에 도움이 되는 영역, 또는 일부 바실러스 속에서 페니실리나아제 분비와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균 편모입니다. 편모는 일부 세균의 세포 표면에 생기는 머리카락 같은 부속물인데 길이는 10에서 20 마이크로미터, 지름은 0.1에서 0.7 마이크로미터 정도가 됩니다. 세포막은 세포막에서 발원하여 기저체에 의해 막과 세포벽 모두에 단단히 붙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편모 자체는 플라젤린이라고 불리는 독특한 나선의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편모는 액상에서의 세균 이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몇몇 세균의 이동 능력은 성장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스스로 유지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포를 이동시키기 위해 편모는 기저부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며 그 결과 미생물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편모 배열입니다. 편모는 종에 따라 세균에서 다른 움직임을 보여 세포 표면에 다르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편모 배열의 두 가지 기본적인 형태는 세포 표면 전체에 편모가 존재하는 페트리체우스와 오직 세포 끝에만 편모가 배열된 폴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피겨 2.5에 나타내져 있습니다. 피겨 2.5를 보면 이와 같이 주모성이라고 하는 페트리체우스, 그리고 극성이라고 불리는 폴라 형태의 이렇게 두 가지 형태의 편모 배열을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과의 세균 유전은 공통의 편모 배열을 가지고 있어 편모의 유무와 종류는 연구실에서의 세균의 분류 그리고 동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바실리아세와 그리고 엔테로박테리아세에 속하는 세균은 페트리시우스, 즉 주모성 편모를 가지고 있는 반면 슈도모나데스에는 속하는 세균은 폴라, 즉 극성 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편모의 배열은 세균이 액체를 통해 이동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슈도모나스와 같은 폴라, 극성 편모 세균은 특징적으로 빠른 움직임을 보이는 반면 페트리체우스 편모, 즉 주모성 편모 세균은 편모의 회전이 보다 여유로운 방식으로 방향 이동을 하다가 편모의 회전이 없을 때 방향을 바꾸기 위해 움직이게 됩니다. 편모는 두께가 보통 직경 0.1에서 0.7 마이크로미터 정도로 얇기 때문에 두께를 인위적으로 늘리는 편모 염색 기술을 이용하지 않으면 일반적인 광학 현미경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편모 염색을 하였다고 할지언정 그 과정이 복잡하여 쉽지 않고 또한 관찰된 결과가 신뢰할 수 없는 경향이 있습니다. 배양 중에 일반적인 검사에서 편모를 증명하기 위해 공중 낙하 기술 또는 모틸리티 아가, 고층 배지의 사용과 같은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공중 낙하 기술이라는 것은 한 방울의 세균 배양액을 피겨 2.6과 같이 홀 슬라이드 글라스의 홀 위에 거꾸로 배치하여 확인하는 것입니다.
피겨 2.6을 보면 공중 낙하 기술의 경우 이와 같이 홀 슬라이드 글라스 위에 커버 글라스에 세균 한 방울을 떨어뜨리고 거꾸로 배치한 이후에 틈새를 바셀린으로 막아 이와 같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후 현미경의 고출력 렌즈, 즉 40배율 정도를 사용하여 세균이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조리개의 세심한 조작이 미생물과 부유액 사이의 대비를 증가를 시키기 위해서 필수적이라는 것으로 보아 빛의 조절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알 수 있습니다. 세균의 이동, 즉 운동성은 비운동성 미생물들이 액체 분자에서 무작위로 폭발적으로 움직일 때 실제 운동성과 불안 운동을 구별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고층 배지입니다. 만약 세균이 일반 한천 농도보다 낮은 농도로 조성된 배양액에 세균을 접종하면 운동성 세균의 이동은 가능하지만 비운동성 세포들의 경우에는 대류에 의해 무작위적으로의 이동은 방지됩니다. 흔히 고층 배지로 알려진 배지는 시험관에 담고 배꾸미로 접종합니다. 비운동성 세균의 성장은 피겨 2.7과 같이 찌르는 선으로 제한되는 반면 운동성 미생물들은 관 안에서 깃털과 같은 형태의 성장을 보여줍니다. 피겨 2.7은 고층 배지의 사용에서의 운동성을 증명한 것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인데 접종 이후에 왼쪽의 그림은 일반적으로 선 하나가 주선만 그려져 있는 것으로 보아 비운동성 세균의 성장을 나타낸 것이고 오른쪽처럼 깃털과 같은 성장을 나타내는 것이 운동성 세균의 모습입니다. 이 방법들 중 어느 것도 실제 편모를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그 생물이, 즉 그 미생물이 운동성 편모가 있다면 그것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정도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저장 과립입니다. 저장 과립은 세균이 세포에 어떠한 손상도 주지 않고 식품에 저장될 수 있게 해줍니다. 그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폴리인산염, 볼루틴은 세포 내 RNA와 DNA 합성을 위한 인산염의 원천으로 기능할 수 있고, 또한 폴리하이드록시 부티르산 PHB는 새로운 세포물질과 세포물질의 에너지 원천으로 작용하는 단세 수산기 지방산입니다. 즉 짧은 사슬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글리코겐은 에너지 비축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세균포자인데 모세포라고 불리는 세균 세포 내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엄격한 냉이성을 가진 이 세균포자는 비교적 적은 수의 세균종에서 발견됩니다. 두 개의 속이 포자를 생성하는데 클로스트리디움과 바실러스는 식품 산업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들의 중요성은 불리한 환경에 대한 포자의 저항과 관련이 있습니다. 세균 포자는 다음과 같은 환경 조건의 불리한 정도까지 포함해서 그들이 생산하는 세포를 포함한 영양 세포보다도 더욱 저항적입니다. 저항적인 조건들로서는 가열, 그리고 소독제, 방부제를 포함한 화학물질, 그리고 냉동, 그리고 극한의 pH, 즉 산성과 알칼리성을 극한으로 띄고 있는 상태, 또한 탈수, 그리고 빛 투사, 그리고 동결건조, 그 다음에 낮은 수분 활성도에 대해서도 저항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몇몇 식품 가공 작업은 특정 냉인성 세균 포자를 죽이기 위해서 설계가 되는데, 예를 들어 식중독 물질인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의 포자를 죽이기 위해 적절한 온도와 시간을 작용시키는 저산의 통조림 식품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기서 나와 있는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의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의료용의 보톡스의 성분을 만들어내는 미생물로서 일반적으로 통조림에서 많이 발견이 되고,
또한 냉장의 온도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살균을 거치는 것은 식품산업에서는 매우 중요한 작업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포자는 영양세포와는 매우 다른 구조적, 생리학적, 생화학적 특성을 가집니다. 전자현미경에서 볼 수 있는 포자 구조는 피겨 2.8과 같은데 피겨 2.8에서는 바실러스 세레우스 유형에 대해서 나타냈습니다. 그림은 세균 포자의 구조인데 바실러스 세레우스에 대해서 나타냈습니다. 일반적으로 안에 세포질이 있고 그 안에 유전체가 있는데 콜텍스, 칼슘 디플로콜리나이트 앤드 펩티도글리칸이라서 펩티도글리칸층과 그리고 칼슘 킬레이트층이 있고 그 최외부에는 단백질, 탄수화물 그리고 지방으로 코팅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부 쪽에는 이제 케라틴 유형의 단백질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외피층은 아미노산인 시스테인이 다량 함유된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단백질 분자의 SS 결합은 단백질의 화학적 안정성을 부여하며 이는 다시 포자가 화학작용제로 인한 역효과와 극한의 pH에 저항할 수 있게 해줍니다. 피질에는 세균성 포자의 벽에 고유한 디피콜린산, DPA라고 불리는 물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디피콜린산은 칼슘 이온을 킬레이트로서 함유하고 있으며 현재 그 증거로는 칼슘 디피에이트 킬레이트가 어떻게 발생하는지는 증명되지 않았으나 내열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포자는 또한 탈수 반응이 심한 상태입니다. 영양세포가 75%의 수분을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하여 15%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탈수 반응은 포자가 열, 동결, 그리고 방사선에 대해 저항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포자의 다른 특이한 특성은 포자에서는 호흡이 감지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거의 적은 효소로 매우 낮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될 정도의 양으로서 신진대사 활동을 하는 것 수준 정도가 됩니다. 존재하는 것은 더 낮은 분자량을 가지고 있고 영양세포에서 발견되는 효소보다 훨씬 더 내열적입니다. 세균의 포자는 일반적인 염색에서는 보기가 힘든데 예를 들어 그람 염색은 포자벽의 화학적 성질이 염색약 침투를 막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포자벽은 염색약 침투에 내성이 있기 때문에 포자는 원래 모세포 내부에 있는 고정되지 않은 포자로서 인식되기도 하는데 이외에는 정상적으로 염색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염색약이 포자벽을 침투하기 위해서는 포자와 접촉 후 염색약을 가열하거나 페놀과 같은 화학물질을 처리하는 등 상당히 극단적인 처리를 해야 합니다. 흔히 사용되는 기법은 말라카이트 염색약으로 염색을 하고 열고정을 위해서 5분 동안 끓이지 않고 열을 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열 과정으로 염색약이 포자벽을 관통하게 되는데 아마도 단백질 분자의 소수 결합을 끊음으로써 케라틴 외피의 화학적 성질을 변화시킨 것 때문일 것입니다. 사프라닌 염색으로 인한 대조로 비점성세포와 모세포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포자 형성은 피겨 2.9에 나타냈습니다. 클로스트리dium 속과 바실러스 속의 세포 내 포자의 배열에 대해서 나타낸 그림인데 바실러스 속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중앙에 위치하거나 또는 말단 또는 가운데 이렇게 부푸른 형태로 나타내 있는 형태를 볼 수가 있고 클로스트리dium 속의 미생물의 경우에는 말단에 저렇게 부풀어 있는 형태로서 세포가 위치함으로써 라켓의 모양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포자가 형성된 후에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피겨 2.10은 포자 형성 세균의 라이프 사이클의 일련의 순서를 나타냈습니다. 피겨 2.10은 포자 형성 세균의 라이프 사이클을 나타냈습니다. 먼저 세균이 성장하고 세포 분리가 일어나는데 이 작업은 보통 레그 페이스, 즉 지체기에서 일어나며 이후에 로가리트믹 페이스, 대수기를 거치고 이 중에서 일부는 이후에 스테이셔너리 페이스, 즉 정체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정체기에 접어들면서 포자를 형성하게 되고 포자 형성이 완료되고 나면 모세포에서 떨어져 나가서 휴면 포자가 되게 됩니다. 이후에 이 휴면 포자는 점점 활성을 일으켜나며 부풀어 오르게 되고 이후에 포자벽에 다시 붙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포자벽이 붙은 상태에서 성장을 하게 되면 이후에 새로운 영양세포를 만들어내게 되면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포자가 형성되는 세균이 어떠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포 내부에 포자가 형성된 후 분해, 즉 흡착 과정에 의해서 외부로 포자를 방출하게 되는데 이 포자는 자극을 받아 발화할 때까지는 휴면 상태를 유지합니다. 세균성 포자는 확실하게 휴면성을 나타내고 발화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자극이 필요하게 됩니다. 다양한 화학적, 물리적 자극이 발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발화를 유도하기 위해 포자가 상당히 높은 온도에서 가열을 필요로 하는 열처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포자 형성 세균에 의해 야기되는 일부 식중독 발생에서 중요한데 포자는 식품이 식으면 휴먼 포자가 발화하도록 유도하고 새로운 영양세포를 형성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차례로 번식하고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을 만큼의 많은 수로 자라게 됩니다. 다음 주에 진행 예정 상황으로는 곰팡이 구조 페이지 14쪽에 나와 있습니다. 페이지 14쪽에 곰팡이의 구조로 시작을 해서 전자 현미경으로 보았을 때 곰팡이 구조와 그리고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2단원 미생물의 구조에 대한 내용이 끝이 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2단원이 다음 주로서 끝이 남을 미리 알려드리는 바입니다.